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영화 범죄도시 4라는 영화가 많은 관객들을 끌어모으면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주인공인 경찰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우는 모습과 배우들 각자의 캐릭터들이 잘 어우러져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건데요. 4편까지 이어지는 시리즈가 이렇게 큰 인기몰이를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범죄자가 결국에는 벌을 받고 정의가 승리하는 통쾌한 일들만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네, 매주 시간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 속 법률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시는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신영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안녕하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살다 보면은 정의가 오히려 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힘이 약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그런 사회는 참 불행한 사회일 것 같아요. 정의가 이제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네, 다수에게, 일반 다수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방향, 그리고 비록 소수이더라도 그 한 명에게 있어서는 그 정의 자체가 삶의 전부일 수도 있고, 그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또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형편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런 좀 정의들이 잘 구현되고 적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공정하고, 네, 정의롭게 다 판단됐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고, 정의가 결국은 이긴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동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네. 예, 좀 그런 문구도 생각이 나긴 합니다. 네. Freedom is not freedom이라는, 네, 격언이 있잖아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네, 맞습니다. Freedom is not free인가요? 네, 그렇죠. 네. 예, 결국은 정말 자유를 지키고 또 자유와 비슷한 개념으로 정의 오늘 말씀하셨는데, 네, 지키기 위해서는 분명한 대가가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봐도 독립을 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렀던 것이고, 그다음에, 네,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과 노력들이 들어갔던 것이고요. 네. 또 민주사회가 구현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시민들의 그런 희생들이 있었던 것으로 좀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도 그런 역사적인 것들을 좀 잘 계승해서 우리 오늘 현실에 맞는 그런 정의들을 좀 잘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한편으로는 이제 범죄도시 4가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도 상대적으로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네네. 네, 어쨌든 그래도 정의가 승리하는 것들이 인기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정의에 대한 열망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국민들의 열망, 시민들의 열망이 또 중요한 것 같고, 그런, 네, 것들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100% 동의합니다. 네. 네. 네, 오늘도 저희가 법률 상담 질문 또 드릴 텐데요. 이 법률 상담 들으시고 또 적용하시고 주변에 비슷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방송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법률 상담 질문인데요. 저는 외주 프로그램 제작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한 방송사와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회의를 거쳐 미리 총 4회분을 외주 제작했습니다. 각 회당 제작비가 500만 원으로 총 2천만 원이 드는데요. 갑자기 방송국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없게 돼서 제작비를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같이 일했던 직원들 임금을 포함해서 지급해야 될 돈이 많은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방송 편성이 안 된다는 이유로 제작비를 받지 못하게 돼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방송사와 다시 일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이 부분은 정산을 꼭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남기셨네요. 일단은 프로그램을 공급한 분이시고 방송국은 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방송을 하는 건데, 네네, 방송 제작이 편성이 안 된다는 이유로, 네, 이미 제작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급을 안 하겠다는 거는 좀 상식적이지가 않은데. 네네, 맞습니다. 좀 부당한 요구인 것 같고요. 그렇죠. 방송국 측에서 이렇게 지급 못하겠다고 하는 주장이 좀 부당하다고 일단 보이긴 합니다. 네네. 예.
어쨌든 이 처음에 성금을 받지 않고 아마 제작을 하셨던 것 같아요. 뭐 직원 네. 임금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죠. 네. 사위분이셨고 이제 회당 500만 원씩 해서 총 2천만 원을 아마 받기로 하셨던 것 같아요. 제작비라고 하시긴 하셨는데 아마 네. 이 돈을 이제 받기로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안에는 이제 각종 실비, 그러니까 인건비라든가 비용들, 그다음에 뭐 수익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개념으로 좀 보이기는 하거든요. 네. 예.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지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이긴 하고요. 근데 먼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지급을 청구를 해야 될 것이냐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잖아요. 네. 기본적인 게 또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내용을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계약서 내용에 보면 제작에 관련된 각종 조항들이 아마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제작비들, 그다음에 추후에 제작비는 어떻게 지급하게 될 것인지, 그 이외에 또 손해배상이라든가 아니면 계약 해지 부분들 네. 아마 다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계약서를 먼저 꼼꼼하게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추측컨대 아마도 이제 방송사의 사정에 따라서 이제 편성이 안 되었을 경우에도 제작비가 지급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도 아마 들어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손해배상으로 지급한다거나 아니면 계약 해지하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들도 아마 좀 포함되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계약서 내용을 먼저 좀 잘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된 표준 계약서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마련해 놓은 것이고요. 예, 방송 프로그램 제작 표준 계약서가 있습니다. 네. 예, 이 표준 계약서가 이제 일종의 법령의 그런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를 참고해서 각자 사정에 맞게 방송사와 이제 제작사 사정에 맞게 이제 적절하게 수정해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네. 어쨌든 이것이 하지만 이 표준 계약서가 이제 기본적인 포맷이 되는 경우가 많을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오늘 이제 상담 주신 분도 이 표준 계약서를 참고해서 작성하셨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제작비 같은 경우에는 제작비를 그 회당 그 회차 방송이 된 다음에 이제 분할해서 이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네. 예, 하지만 그 표준 계약서에 보면 23조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부당한 계약 취소 및 부당 반품의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를 보면 이제 그 표준 계약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23조 제2항에 보면 시청률 조절 또는 편성 변경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여기가 아마 좀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편성 변경 등을 이유로 반품한다는 의미가 결국은 이제 제작비를 주지 못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또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이런 조항이 있고 그 다음에 25조에도 보시면 이제 손해배상 조항이 있는데 이제 방송사의 규칙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사례랑 좀 유사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이 표준 계약서의 내용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오늘 상담 주신 분이 작성한 그 계약서에도 좀 들어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네. 계약서 내용을 한번 좀 잘 봐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방송사가 주지 못한다고 하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내가 구체적으로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금 같은 경우는 지급해야 되는 날짜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급여 날짜로부터 뭐 정해져 있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 날짜를 넘기면은 또 오늘 이제 상담 주신 제작사에서 또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예, 빨리 좀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좀 괜찮은 떠오르시는 방법들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내용 네. 증명을 보내는 거 네네.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네. 예,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지급 안 할 시에는 소송이 될 수 있다라고 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겠죠. 예. 제가 보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벌써 반 전문가가 되신 것 같고요. 이 상담권 진행하신 지 벌써 꽤 되셨기 때문에 네. 예, 정말 들은 풍월이 있어서 예,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네. 예, 이제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법률 전문가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요. 이제 네. 계약서를 들고 가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만저만 사정에서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꼭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긴급한 상황이다라고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네. 절차적으로 좀 적절하게 좀 조언해 주실 것 같고요. 내용 증명 보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내용 증명 당연히 이제 제작사 대표이신 분께서 직접 보내셔도 되는 것이고 이제 아니면은
변호사 사무실이라든지 이제 그런 전문가에게 맡기셔놓은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내용 증명 보내지 않고 그냥 바로 소송을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소송 들어가기 전에 뭐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제도가 간편하게 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뭐 지급명령 신청을 먼저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뭐 그 인지 금액이 소송에 비해서 10분의 1 정도 금액이 드는 것이긴 한데요. 네.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고 2천만 원 청구하는 내용으로 작성을 하셔서 지급명령 신청해 보시고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서 방송사가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의 신청이 되면 자동으로 재판 절차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소송 절차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셔도 되고 지급명령 신청서를 접수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네네. 예, 그렇게 좀 해보려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송사와 제작사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도 방송통신위원회 라든지 컨텐츠 관련된 또 분쟁조정위원회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런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분쟁조정 신청하는 것도 한번 방법일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일종의 타협점을 찾는 거죠. 네. 예, 적정한 금액선 내에서 양보하거나 타협을 해서 이제 조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고요. 이거는 당연히 소송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예, 분쟁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조정 개념이긴 하지만 소송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것 보다 좀 더 간편하게, 좀 더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다만 좀 차이는 있겠죠. 이게 법원을 통해서 해결을 하느냐, 아니면 어떤 분쟁 조정위원회, 이 분쟁 조정 그 자치기구를 이용을 하느냐. 뭐 그런 차이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결국은 입증 책임의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약서를 봐보시고 내가 분명하게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드시면 네. 법적으로 이제 법원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계약서 문구를 보니까 좀 본인에게 불리하는 것 같다. 아니면은 불리하지 않더라도 그냥 경우에 따라서 이쪽 각도에서 보면은 제작사한테 유리할 수도 있고 저쪽 각도에서 보면 방송사한테 유리한 것도 같다라고 좀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좀 분쟁 조정하는 것도 조정 신청을 해서 합의를 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렇게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다만 법원을 통해서 이제 소장이라든가 지급명령 신청이 됐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법원에서도 조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한번 잘 판단을 해보시고 이제 계약서라든가 갖고 있는 뭐 증거라든가 이제 증거라는 것들은 이제 실제로 이제 투입된 비용들에 대한 증거가 아마 주된 것들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계약서 내용은 이제 계약 그 기존에 있는 판례라든가 법률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 계약서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네. 그것이 판가름이 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걸 보고서 이제 유불리 좀 나름대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뭐 내용 증명 보낼 것인지 아니면 분쟁 조정 신청할 것인지 법원을 통해서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장을 접수를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사전에 잘 검토를 해보신 다음에 조치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법원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지급명령으로 해서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간단하게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급명령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방송사가 이의 신청을 한다거나 소송을 통해서 하더라도 이제 방송사가 열심히 다투는 경우라면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네. 그 경우는 한참이 좀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시간적인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임금 같은 경우는 제작사에서 먼저 지급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방송사로부터 받아서 메꿔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건데.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분쟁 조정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분쟁 조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상호간의 양보의 개념이 정도 어느 정도 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다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2천만 원 다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본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거나 아니면 사정 형편이 정말 안 되시는 경우라고 한다면 네. 조정보다는 이제 법원을 통해서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네. 왜냐하면 법원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그 지급 기한으로부터는 아마 법정이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예, 5%나 6% 이렇게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2천만 원 플러스 이제 이자까지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전부 승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한테 이제 방송사한테 소송 비용도 일정 부분 청구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명령 신청을 했다가 네. 나중에 다시 소송으로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지급명령 신청을 한 이후에 네. 이제 상대방이 이의를 하면 네.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동으로. 예, 네네 맞습니다. 지급명령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굳이 소송으로 본인이 넘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지금은요 그 결정문은 소송상 그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 거의 동일한 유사한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아, 네. 예, 그러니까 나중에 굳이 시간 들여서 판결문 받는 것보다 시간 짧게 걸려서 지금은요 결정문 받는 것이 당연히 더 효과적일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네네. 그런 식으로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잠깐 전할 말씀 듣고 나서요. 계속해서 법률 상담 이어집니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과 관련된 모든 질문들 받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거나 세종 FM 유튜브 채널 찾아오셔서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다시 듣기 영상에 댓글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네, 이 시간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름 아니라 제가 상간자로 지목이 되어서 위자료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가 저에게 곧 이혼할 거라며 설득해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불륜 상대 부부의 싸움을 실제로 여러 번 목격하기도 해서 그 말을 믿었습니다. 만남을 가진 기간은 6개월 정도입니다. 위자료 비용을 최소화하고 싶은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남기셨는데요. 네, 현재 이혼한 부부는 아니었는데 네네. 상간자로 이렇게 지목이 돼서 네. 위자료를 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하시는데요. 네네. 어떤가요? 네네. 그 지금 뭐 남성분이신지 여성분이신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위자료 청구를 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자료를 지급하라라는 식으로 좀 판결이 나올 여지가 있긴 있어요. 네. 예. 지금 오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쪽에서 현재 혼인 관계이긴 하지만 이혼할 거라는 걸로 설득했다고는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걸 좀 상황을 좀 바꿔가지고 만약에 상대방이 이게 교제를 했는데 상대방이 자기는 뭐 미혼이다라고 네. 속여가지고 교제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일종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위자료 소송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불법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인 고통에 따른 그 손해배상 청구가 이제 위자료 소송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상대방 배우자한테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인데 이제 만약에 상대방이 본인한테 속여서 나 미혼이다, 나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속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믿고서 이제 교제를 했으면 그 경우에는 사실은 상대방의 배우자에 대한 고의도 없는 것이고 네. 일종의 뭐 과실이 없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또 위자료 청구를 하더라도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이렇게 판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로 들었던 그 상황과는 다르게 혼인 관계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제 이혼 상태, 그러니까 이혼이 임박한 상태라고 그렇게 좀 설득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예, 그 경우는 이제 혼인 관계가 거의 다 파탄이 됐다. 그렇죠. 예, 혼인 관계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이기 때문에 교제를 하자 이렇게 아마 설득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이런 경우에는 조금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그 상대 부부의 그 부부 싸움도 여러 번 좀 목격하셨다는 거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이것이 그러니까 부부 싸움을 목격한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네. 한편으로는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위자료 소송에 있어서는 상대방 그 부부끼리 싸움하는 것을 목격한 것이 본인에게 이게 위자료 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위자료를 지급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있어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좀 보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예를 들자면은 지금 한 번 목격하신 게 아니라 여러 번 목격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네.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부부가 진짜 이혼 상태인지 아닌지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부부끼리 서로 부부 싸움할 수도 있는 여지도 얼마든지 있는 거고요. 늘 싸움을 하는 부부들도 있는 거고. 네네. 네. 뭐 싸우다가 또 화해하고 자진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불리한 부분은 뭐냐면 이제 현재 부부 사이이다라는 네. 거를 인지했다는 거는 불리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싸움의 정도가 심하고 뭐 이걸 뭐 예를 들자면은 뭐 협의 이혼 신청서도 접수도 하기도 하고 뭐 소장 접수도 하게 됐다가 막 취하기도 하고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이게 사실상 그 혼인 관계가 파탄된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된 상태에서 이제 교제를 했다라고 하면 그 경우는 또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위자료 손해배상 해줘야 될 그런 책임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나름대로 그 가지고 계신 증거들을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처음에 교제를 요청했을 때 어떤 내용으로 설득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뭐 봤을 때도 상대방의 배우자분과 서로 연락도 전혀 없다거나, 네. 뭐 주고받는 메시지도 전혀 없다거나, 금전 네. 거래 관계도 전혀 없다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집에도 뭐 거의 안 들어간다거나. 뭐 따로 살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별거 네. 기간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이제 그 정도 상황은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고 볼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교류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라면 이제 위자료 소송이 당했더라도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을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먼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봤을 때 이 부부들끼리 서로 싸우기는 하지만 싸우는 장면을 목격하긴 했지만 이 상대방이 뭐 법률은 배우자가 사는 곳에 자기도 하고 네. 뭐 같이 뭐 주말을 같이 보내기도 하고 뭐 서로 연락도 자주 하는 것 같고 뭐 금전거래도 가끔씩은 있는 것 같고 생활비도 보내주는 것 같고 네. 뭐 이런 식으로 교류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있고 그 교류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오늘 상담 주시분께서 알고 있었다,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혼인 관계가 있는 것을 안 상태에서 이제 이 상대방과 교제를 하신 거기 때문에 상대방의 배우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여지가 있다고 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상대방과 교제할 당시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교제한 이후에 그런 서로 이제 주고받았던 상황들에 대해서 관련된 증거 자료도 좀 잘 확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은 결혼 상태인데 그것이 실제적인 혼인이 유지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사실상 파탄난 그런 관계인지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만약에 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이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서 네. 불법행위가 인정이 되어 가지고 손해배상을 해주게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금액이 한 1,000만 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 1,0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해줘야 된다는 상황이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이분은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네. 상담 주시면 억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본인은 그 상대방으로부터 이미 뭐 이혼 상태에 임박해 있는 상태다라고 네. 설명을 들으신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 뭐 가진 말들로 이제 거짓말들로 현혹을 해가지고 속여서 그렇게 교제를 시작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억울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는 또 어떻게 좀 그 억울한 부분을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이 좀 쟁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혹시 국장님 생각나시는 부분 있나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관계로 이제 변하느냐에 따라서 네네. 불륜을 일으켰던 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네네. 한다면은 네네. 네, 나한테는 큰 피해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귀책이 어디에 더 크냐 이것들을 네네. 좀 따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맞습니다. 거의 정확하게 제가 원하는 생각했던 그런 답변과 거의 흡사하게 답변을 하셔가지고요. 네. 개인적으로 좀 약간 놀랐습니다. 예, 실력이 진짜 출중하신 것 같습니다. 일치월장하셨네요. 예, 그러면은 오늘 상담 주신 분은 그 상대방에게 어떤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구상금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그 상대방과 그 다음에 오늘 상담 주신 분은 이제 일종의 상대방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연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거든요. 네. 예, 어려운 용어로는 부진정 연대 채무라고 하는데 결국은 상대방과 이 오늘 상담 주신 분이 이제 함께 힘을 합쳐서 공동으로 그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불법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함께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고요. 아. 예. 그래서 그런 그 연대 책임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본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보다 더 많이 손해배상을 해줬으면 본인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상대방에게 구상금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네. 예를 들자면 이것저것 따져 보니까 한 손해배상을 해준 것이 금액을 바꿔서 한 2천만 원 손해배상 해줬다고 하면 네. 이 중에서 이제 반반은 예를 들자면 1,000만 원은 이 오늘
상담 주신 분 1,000만 원은 상대방의 몫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럼 2,000만 원을 손해배상 해줬으면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구상금 청구를 해서 일정 부분이나마 자기의 손해를 좀 보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네.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복잡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긴 한데요.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요즘에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이 이제 속이고 나는 미혼이다 아니면 뭐 돌싱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 좀 잘 판별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네네. 그런 이제 문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지혜로운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는 네. 본인이 스스로 알기는 쉽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이제 원래부터 알던 사이였으면 또 모르겠지만 네. 주변에 뭐 알던 사이가 이미 뻔히 다 결혼한 거 알고 있는 상태면 당연히 문제가 다를 것 같고요. 네. 생소한 관계였었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만 이제 가지고서 이제 그걸 진짜로 생각하셨던 분이라면 네. 솔직히 좀 일종의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교제를 시작하실 때 좀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두고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긴 하겠지만 네. 만약에 이제 어떤 사정에서 교제를 시작하셨고 그 교제를 시작하신 이후에 이런 이미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관계라는 걸 알게 됐다면 그때부터 좀 단호하게 네. 좀 조치하시고 처리를 하시는 것이 저는 좋은 대응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네. 네. 일단 속이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맞죠. 예,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 이제 교제를 하자고 했던 그 상대방에게 이런 부분들에서 분명하게 해명을 좀 요구를 하시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증거 자료도 남겨 놓으시고 네. 매듭을 좀 분명하게 지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 좀 자료들을 모아두셔야 나중에라도 혹시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법률적인 청구를 받았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좀 그렇게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사실은 제 주변에도 이제 결혼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네네. 너무 황당하게 이제 거의 상대 측 부모가 배우들이 나온 거죠. 아, 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결혼 임박해서 이제 알게 돼서 되게 충격이 컸던 지인이 있었는데요. 네네. 그러셨겠네요. 이런 경우는 한 사람의 인생이 많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처음 만날 때 약간은 좀 경계도 하고 네네. 알아보기도 하고 이런 네네.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네네. 들었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비춰보면요. 네. 정말 급박하거나 아니면 힘든 상황, 네. 경제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힘든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결정하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좀 더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주변 사람들 조언도 좀 들어보고 상의할 사람 있으면 상의도 한번 해보고 네네. 예, 중요한 부분들을 결정할 때는 좀 그렇게 신중하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머리는 차갑게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결정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네. 오늘 여기서 법률 상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셨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도 방송 후에 올라가니까요. 꼭 찾아오셔서 상담 질문과 청취 소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bove all powers, above all kings,
above all nature and all created things, above all wisdom and all the ways of man. You were here before the world